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다니다 보면 아마 다양한 포스터를 보셨으리라 생각들어요. 그 다양한 포스터 중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 중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프로그램 공모전에 대한 참여 역량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두 번째, 나의 전공과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세 번째,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영역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공모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공과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기반한,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공모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로포절 작성에 도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 공모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 공모전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아마도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아, 이 포스터에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다. 바로 프로그램 공모전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어떠한 벽에 어떠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꼭 메모해서 작성하거나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놓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떠한 포스터에 어떠한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예, 벌써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역시 실천하는 대학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와 관련돼서 공모전에 참여할 것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전공과 연계가 돼 있다면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의 스펙 중에 어떠한 공모전에 참여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주제 중에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실행,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건데요. 제가 이 오른쪽에는 이와 같은 표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세계 에이즈의 날인데 나와 전공과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에는 스포츠 전공일 수 있고요.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전공, 아니면 경찰 관련된 전공, 여러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전공과 이 에이즈 관련된 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붉은 리본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상징한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광고와 관련된 아니면 홍보와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다면 그래, 에이즈 환자나 감염인에 대한 지원 사업 또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참 중요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광고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주제를 찾았을 때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그램 기획과 실제, 그리고 설계, 그리고 실행, 그 다음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이라고 하는 이 개발 절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어떠한 자원, 어떠한 인력을 투여해서 만들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설계.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면 그 설계된 내용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행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실행 과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의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척도를 활용해서도 평가할 수가 있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이런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도 바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들 또는 구두로 전달하는 의견들이 바로 개선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실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한 해에 1206명 정도의 HIV 감염인이 신규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1200명이에요.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제시하느냐? 바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때 야, 이건 참 심각하더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내국인이 82%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연령대를 봤더니 20대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20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대가 에이즈 감염인이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10대 때 감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대 때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성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파 경로를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뭐다? 성접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콘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의점이나 가까운 약국에서 콘돔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구매하기 위한 경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과정에 의해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콘돔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 그리고 콘돔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성교육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성교육할 때, 에이즈 예방교육할 때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전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신성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전이 많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지역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노인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들 쪽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청소년에 또 관심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집단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 집단이 되겠죠. 그 청소년 집단 중에서도 위기 집단에 있는 성접촉이 많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표적 집단이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어떠한 연령대의 성접촉이 많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고려했을 때 의외로 중학생 연령대에서도 성접촉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몇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캠페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콘돔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집단을 형성해 보고요. 그 집단에 대해서 일반 위기 표적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인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는 몇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확히 선정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은 그건 좀 애매한 건데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이상적인가, 바라는 결과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장기적인 방향의식을 갖고 있는가 라는 점을 보게 되고요. 목표보다는 먼저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시기라 생각됩니다. 바로 목적 아래에 하위 요소로 목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라는 것은 바로 미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또 하나, 목적과 비해서 단기적인 방향의식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는 다시 하위 목표로 세분류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1, 그러면 목표 1-1, 1-2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위 분류에 의해서 성취된 것에 의해서 좀 더 상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상위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된다. 애매하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일주일에 몇 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불가능하면 바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결과 지향적이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달성할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프로포절 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과 전공의 욕구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네 번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부 목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세부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행 가능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역 안에서, 예산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 활동 내용은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인력,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예산이 미리 주어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자신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를 설문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척도화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왜 그러냐? 바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평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는 이 1번부터 7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와 개선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 연령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효과 또는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니터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돔과 페미돔을 사용하는 연령대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발적인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익명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발적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사람들이 검사를 피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초기, 중간, 최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역별에 맞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회 문제가 있는지를 꼭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모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는 예산을 짜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지도 꼭 고민해보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모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공 수업을 즐겨라. 전공과 관련돼서 어떻게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것인지를 찾아보고요. 두 번째, 대학생활을 다양하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공모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